네, 이번 시간은 바로 수능 완성 10강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 정답을 맞춰보신 후에 영상을 이렇게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 첫 번째 닮은 유형 보기인데 여러분들 엘니뇨와 라니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수능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파트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태평양 저위도 해역의 수온 편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측 수온 빼기 평년 수온. 그럼 여러분들 수온 편차가 방금 관측 수온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그랬잖아, 그제? 그럼 만약에 이게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관측한 당시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오른쪽이 동태평양이요, 이게 서태평양이잖아. 그랬을 때 동태평양이 평상시에 수온이 좀 이렇게 낮아야 되는 것이 요게 관측했던 평균보다 좀 높아졌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엘니뇨 현상이죠. 동태평양 쪽에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죠. 반대로 이 나는 라니냐가 되겠죠. 그럼 문제는 풀리겠습니다. 기억 맞죠? 남적도 해류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자, 여러분들 엘니뇨 때는 어때요? 엘니뇨 때는 바람이 많이 안 불죠. 그래서 물이 많이 쓸려가 안 쓸려가? 이거밖에 안 쓸려가, 그지? 따라서 남적도 해류도 얼마 안 쓸려가기 때문에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약하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용승은 동태평양 여기서의 용승이죠. 자, 용승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엘니뇨 때는 어때? 물이 잘 안 쓸려가. 근데 라니냐 때는 어때? 하니까 물이 많이 쓸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어때요? 밑에서부터 차가운 물이 이걸 채워주러 용승이 잘 나잖아. 따라서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용승이 더 약하죠. 정답은 1번. 엘니뇨 라니냐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었다. 자, 여러분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전향력이 어떻게 작용하죠? 전향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물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표면에서는 이렇게 가지만, 그죠? 표면에서는 이렇게 가지만, 이 수심, 마찰심도까지 가면 점점 전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들의 평균 방향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여러분들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북반구에서는. 자, 그럼 표층에서는 A에서 B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연안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거를 채워주려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일어나요? 용승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표층에서의 밀도는 누가? A가 B보다 크다. 자, 왜 그럴까요? A 쪽에는 밑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렇습니다. 밀도는 A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기억과 되시죠. 자, 다음 문제 가죠. 자, 이 문제도 비슷한데, 자, 적도 부근에, 무역풍을 본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적도면은 여기 위도가 0도죠. 자,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작용해서, 해류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해류로 표현하니까. 자,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용해.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작용하죠. 따라서 적도로 물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적도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형태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는 A 지점이 어때요? B 지점은 물이 다 도망가니까 B 지점은 오히려 낮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걸 수평으로 본다면 여기를 적도라고 놓고 이걸 옆에서 이렇게 단면을 끊어서 여기서 쳐다본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더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이 지역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해수면의 높이는 A 지점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C 지점의 해수는 적도 쪽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적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죠. 무역풍의 세기가 강할수록 B 지점의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자, 무역풍이 강해지면 어때요? 강해지면 해류가 더 어떻게
더 강력하게 적도를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럼 이게 더 어떻게 되겠어? 이게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더 심해지겠죠. 그지? 수은야층이 시작하는 때는 깊이. 수은야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도망가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많이 골이 패이니까 밑에서부터 엄청난 용승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 용승을 뭐라고 불렀어? 적도 용승이라고 그랬죠. 그럼 차가운 물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오겠지. 무역풍이 강해지면. 그럼 수은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되게 얕아지겠죠. 더 빨리빨리 찬물이 보일 테니까.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태평양이죠. 태평양인데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이쪽이 동태평양이야. 여러분들 여기에 W 써 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이건 단지 경도일 뿐이에요. 항상 태평양의 왼쪽은 서태, 오른쪽은 동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의 중심이 여기에 비가 지금 막 내리는 거 보이잖아. 평상시에는 이 비구름대가 여기에 있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쪽으로 많이 쏠렸죠. 그죠? 이쪽으로. 적도 또는 서쪽으로 살짝 더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쏠렸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바로 엘니뇨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 딱 그림을 보자마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서태평양 족도 부근의 해면 기압은, 자, 서태평양 족도 부근의 해면 기압은, 자, 여러분들 기압이, 이 족도 부근의 기압이 보통은 평상시에는 어때요? 기압이 여기가 높고 기압이 낮아서 무역풍이 가는 거를 평상시에 잘 도와줬단 말이야. 무역풍은 원래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가는데 이쪽 적도 지역의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 배치가 보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엘니뇨 때는 특이하게 어떻게 된다? 평상시보다 이게 기압이 조금 더 평상시에 비해서 기압이 조금 더 낮아지고 평상시에 비해서 기압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야.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편차를 볼 때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어때? 이리로 흘러가는 물의 흐름이 약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면 기압은 평상시보다 높아야죠. 그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자, 엘니뇨는 적극적으로 바람이 안 불죠. 이렇게 불지. 그러니까 이 경사가 얼마 안 된단 말이야.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는 어때요? 만약에 바람이 잘 불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는 평상시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죠? 평상시보다 높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D과 D것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수온 편차 값으로 또 나오네. 아주 지겹습니다. 그죠? 자, 수온 편차가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건 뭐죠? 동태평양 부근의 플러스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엘니뇨고 B가 라니냐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자, A 시기에는 엘니뇨다. 무역풍의 세기는 그러면 A 시기가 더 약했죠. 자, 이 해역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 그러면 엘니뇨 때는 어떻게? 이렇게 갔는데 라니냐 때는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러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여기가 어때요? 더 두껍겠죠? A 시기가. 그래서 D것이 정답이 된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를 갖고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자전축 기울기 변화 이외엔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다 공부했지만 우리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 우리 요렇게 그릴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밟고 있는 땅에서 태양 광선이 이루는 태양 남중 구도를 얘기할 수 있어.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 자전축의 기울기가 조금 얕아지면 이렇게 기울기가 어때요? 좀 얕아져서 어때요? 계절성이 이게 여름이라면 여름이 좀 더 덜 더운 여름이 되겠죠. 여름철 평균 기온은 낮아지게 되겠죠. 자,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 자, 남반구는 어떻습니까? 자, 남반구는 한번 이렇게 따져볼까요? 자, 남반구의 중위도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남반구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보자. 햇빛을 이렇게 맞닥뜨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그리지 않고 여기다 그려야지. 같이 햇빛을 보니까 여기다 그려야지. 자, 요거를 좀 더 기울이면 어떻게 해? 좀 더 기울이고 이쪽으로 간 거 아니야. 23.5도에서 21.5도로. 그러면 얘가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쪽은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남반구는 겨울이지 않니, 그지? 겨울이고 아까 여기를 여름이 쓰고 여기를 겨울이라고 쓰기 헷갈리니까 니들 여기 여름이라 쓰고 여기 겨울이라 쓸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각도가 요만큼이었는데 이 자전각이 조금 작아지면서 어떻게 해? 이게 더 각도가 태양과 이런 각도가 커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겨울이 돼? 따뜻한 겨울이 되니까 겨울철 기온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하나씩 따져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받는 에너지는 어때요? 아무리 이 초코볼이 지아무리 까딱까딱 한들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과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변할 일은 없죠. 얘 혼자 왔다 갔다 여기서 까딱까딱 한들 변할 리가 없죠,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서로 같아야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인데요. 자, 이심률은 누가 큽니까? 여러분들 이심률은 뭐랬어? 찌그러진 정도. 보통 타원체를 봤을 때 장반경 A, 단반경 B라고 났죠, 그죠? 그래서 이심률은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그 다음 0과 1의 사이에 값을 갖죠. 0으로 갈수록 무엇에 가까워지는 거야? 1에 가까워지고, 1로 갈수록 타원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심률이 크다 그 얘기는 많이 찌그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더 많이 찌그러졌어요? A가 더 많이 찌그러졌죠? 그래서 A가 더 크다. 자,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자, 겨울철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겨울철은, 자, 지금 일단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겨울철이죠? 지구 자전축이 우리나라 북반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북반구니까 여기가 여름철이야. 이게 겨울철입니다. 근데 겨울철이 근일점일 때야. 그런데, 여기가 또 겨울철이야. 그죠? 이심률이 좀 더 작아졌을 때 원에 가까울 때 이것도 겨울철이야. 근데 태양이 좀 더 먼 겨울철이야. 그래서 겨울철 평균 기온이 더 따뜻한 건 당연히 A일 때가 더 따뜻하죠. 자,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뭐야? 겨울이죠. 그죠? 근데 이 겨울은 어떤 겨울일까? 이 겨울은 태양에서 먼 겨울이니까 겁나 추운 겨울이죠. 그죠? 더 추운 겨울 이렇게 표현할게.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북반구가 따뜻한 겨울이었다면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니까 여름인데 어떤 여름이야? 태양과 가까우니까 되게 뜨거운 여름이 되겠죠. 즉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자, 일단 안 봐도 비디오 A는 어때? 어우, 되게 먼 겨울, 되게 가까운 여름. 자, B로 되면 어떻게 돼? 남반구를 따지면 여름인데 조금 먼 여름, 겨울인데 조금 더 가까운 겨울. 따라서 연교차 심한 것은 A가 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다. 다음 문제. 자, 북극해의 30년 동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뭐 하고 있어? 얼음 면적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근데 3월의 변화폭보다는 9월의 변화폭이 좀 더 어때요? 변화폭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름이 더 많이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왜 녹을까요? 북극해 지역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북극해의 빙하가 사라지니까 반사가 많이 되겠어요? 흡수가 평상시보다 많이 되겠어요? 흡수가 더 많이 되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더 많이 흡수될 거야. 반사 많이 안 되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00만 년, 최근 100만 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을 나타냈대요. 어떻게 해요? 계속 추세를 보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별한 해에는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아열대 기후 확산될 것이고 빙하가 녹아서 주변 해역이 상승할 것이고 사과, 복숭아 등 무슨 과일, 온대 과일의 생산량이 북상하게 될 것이고. 되죠? 여러분들 요즘 귤이 제주도 특산물인데 이미 남해안하고 그 이상으로 좀 귤 재배지가 늘어나고 있대요. 참 실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북반구에서 위치한 두 해안. 자, 북반구면은 바람이 부는 쪽에 바로 왼쪽 직각 방향으로 물이 갈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원력에 작용해서 평균적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할 거다. 그렇죠? 북반구에 위치해서 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여기 육지 쪽으로 물이 쏠리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침강이 일어날 테고 물이 쏠리면서 여기는 육지에서 벗어나니까 이걸 채워주려고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용승이 일어나겠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가의 해안에서는 해수의 침강이. 자, 나에서는 표충소원이 해안에서 멀어진다는 얘기 뭐야? 해안에서 멀어질수록이면 여기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얘기하는 거잖아, 그제? 그럼 여기가 용승이 일어나니까 차갑고 멀어질수록 따뜻해지겠지, 그지? 따라서 표충소원은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진다, 맞죠? 가와 나 모두 표충 해수의 밀도는 해안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가와 나 모두 아니죠. 누구만 그렇습니까? 해안에 가까울수록 차가운 용승이 일어나는 이 지역만 밀도가 커지겠죠. 얘는 반대겠지, 그치? 정답은 기억과 니은. 답은 3번.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수온 편차가 아니라 뭘 얘기했어? 기압 편차를 나타냈다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서태평양, 동태평양인데 평상시에 이쪽에 기압값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바람이 잘 부요풍이 부는 걸 도와줬어요. 이때가 평상시 아니면 이게 심해지면 라니냐 때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평상시보단 기압이 살살 낮아지고 이것이 평상시보단 기압이 살짝 높아졌을 때가 바로 바람이 그러면 어때요? 절대적인 값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작다는 게 아니라 이때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낮아지고 이때에 비해서는 이게 낮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평상시에 비해서는 이거 지워졌네요. 평상시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 요게 높았던 것이 살짝 낮아지고 낮았던 것이 살짝 높아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잘 안 가는 이런 현상이 바로 뭐였어? 이게 엘니뇨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쪽이 무슨 태평양이야? 동태평양이야. 동태평양의 기압 편차, 즉 관측 기압이 평년 기압을 뺀 수치자. 이게 기압 편차잖아?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평년 기압이 더 높았다는 얘기죠. 관측 기압이 더 낮다는 얘기지. 그거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값을 가져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바로 엘니뇨를 의미하는 거. 자, 이 오른쪽 그림은 바로 플러스를 가지니까 라니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좀 축소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라니냐, 요게 엘니뇨라고 이제 찾아냈으니까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더 강하죠? 서태평양,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차이는, 자, 표층의 수온 차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 라니냐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쪽 물이 많이 쏠려가서 여기 차이가 크죠. 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죠?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해수에 포함된 영양염 해양. 영양염은 왜 생겨? 그렇죠. 차가운 물이 와서 용존 산소량을 많이 높여줘야죠. DO가 dissolved oxygen의 뜻이야. 녹아있는 산소량. 따라서 가가 나보다 라니냐니까 더 많죠.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가보죠. 자, 북반구가 여러분들 A일 때 여름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일 때 어때요? 이건 이제 너무 쉽죠. 북반구 중위도 여기 있을 때 태양과 이루는 각도가 크니까 이건 여름이죠. B일 때는 어디입니까? B일 때 여기지. B가 여기네. 그럼 B도 여전히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에서는 여전히 뭐야? 이거 이렇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건 여름이죠.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남중 고도는 A일 때가 B일 때 높다. 자, 여러분들 A와 B는 요렇게 돼 있어.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 자, 남중 고도는 태양과 이루는 땅의 각도. 땅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를 얘기해. 자, 지금 여기에 사람 이렇게 그렸어. 이 사람 밟고 있는 땅을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런데 이 사람 태양이 이렇게 왔다고 쳐요. 이렇게. 이 각도가 태양과 이루는 땅과 태양의 각도. 이게 남중 고도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전축의 기울기를 24.5도로 더 기울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지표면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지금 일로 더 갔으니까 이걸 잡고 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선이 어떻게 돼? 더 이렇게 되겠죠? 태양과 이루는 각도가 더 어때? 아까보다 더 높아지겠지? 남중고도는 자전축의 경사가 더 클 때가 높겠죠. 따라서 A일 때는 23.5, B일 때는 24.5니까 24.5일 때가 더 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북극해 주변의 여름철 빙하 면적은,
자, 여름철 빙하 면적이 더 넓다라는 뜻은 뭐야? 여름철이 좀 더 시원해졌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지? 그렇죠? 그럼 북극해 주변의 여름철. 그럼 가일 때는 어디야? 여름이 여기지. 어허, 여름이 좀 더 먼 여름이네요. 그죠? 그럼 좀 시원한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일 때가 더 넓을 것이죠. 하나씩 따져주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은 지구 내적이죠? 자, 내적 활동이니까 당연히 학생 A는 틀린 얘기를 한 거죠. 자, 성층구까지 올라간 화산재는, 여러분들 화산재는 성층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강력한 폭발력으로. 그러면 지구의 반사율을 높여주죠. 그죠? 그래서 학생 B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대기로 분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떨어뜨린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올리죠. 그래서 떨어뜨리진 않아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결국엔 얘싸움이냐 얘싸움이냐야. 얘는 뭐 당연히 틀렸으니까 이건 답은 당연히 2번인데 누가 더 큰 영향을 줍니까? 얘가 큰 영향을 줘요. 이것도 팩트이긴 하나, 이것도 팩트야.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지, 온실기체로. 그런데 올라갑니까? 그런 선생님은 화산재 때문에 내려갑니까? 라고 한다면 화산의 폭발에 의해서는 이 효과가 훨씬 커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주어니까 뭐야? 기온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C가 틀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문제 5번. 자, 이번 문제 워낙 중요하고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A는 B보다 파장이 길다 그랬어. 자, A가 보통 뭘까요? A가 튕겨나가는 녀석이죠. 그죠? 튕겨나가는 녀석이고. 그리고 지표에 흡수하는 이 대다수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무슨 광선이죠? 거의 가시광선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 자체가 가시광선이 가장 많은 파장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 공부했지만 우주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면서 X선, 감마선, 자외선은 다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고 일부의 적외선과 전파가 들어오고 거의 대다수의 가시광선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지표에 부딪혀서 나가는 이 녀석도 결국에는 가시광선의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B는 뭐죠? 아하, 대기가 방출하는 건데, 여러분들 대기나 지표는 다 지구 복사 에너지죠? 어떤 파장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적외선이죠?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죠. 그래서 A가 파장이 짧으니까 틀렸죠.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대기가 빨아들인 양이 많으니까 그만큼 방출한 양도 많을 테죠. 그럼 B가 증가하겠죠. 자, 지표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은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보다 많다. 자, 지표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은 얼마밖에 안 돼? 45밖에 안 되죠. 그죠? 45 여기 써 있잖아. 그죠? 근데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양은 얼마야 지금? 무려 88이나 되니까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더 적죠. 정답은 2번이죠. 하나씩 따져주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보죠.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데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많이 높아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래, 화석연료를 많이 때울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화석연료를 많이 때울 때는 계절적으로는 언제일까요? 여름일까 겨울일까?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이겠죠. 게다가 식물의 광합성이 잘 안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잘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북반구와 남반구 두 지역인데 자, 연도의 시작점이 여기죠. 좀 그래프를 키워서 보시기 바라요. 연도의 시작점은 겨울쯤 되잖아요. 그리고 연도의 중간쯤이 여기쯤 되겠죠. 그죠? 1년의 중간쯤이 12달로 따질 때, 그죠? 그럼 여기가 여름쯤 될 거고, 이쪽이 겨울쯤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북반구의 겨울은 언제야? 북반구 겨울은? 그렇습니다. 뭐 12월, 1월 뭐 이럴 때잖아. 그죠? 연초, 연말 요때쯤이죠. 겨울이. 그러면 지금 A는 이산화탄소가 높은 쪽이 겨울이라고 했는데 그게 연초
그죠? 1, 2월 달 이런 때니까 A는 바로 북반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내는 거죠. 반대로 B는 남반구겠죠. 그럼 또 여기에서 왜 진폭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북반구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인간 활동에 의해서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폭이 큰 거죠. 자,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중 변화 폭은 A가 더 크죠. 이와 같은 변화가 지속되면 해수면 높이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듣기를 추천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천문으로 가겠네요. 자, 이상입니다.